공소시효까지 만료가 돼서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인데 최근 살인을 교사했다는 구체적인 자백이 나오면서 경찰이 재수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골목에 세워진 한 승용차 주변. 곳곳에 혈흔이 남은 현장을 경찰이 에워싸고 조사를 벌입니다. 앞 후면으로 상처가 세 군데 있는데 뭐 칼로 맞은 건지 뭘로 맞은 건지는 지금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 제주 최신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 안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확인 결과 남자는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으며 가슴 부위에는 예리한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고 국가수 감식에서도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왜 자신의 차에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일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숨진 남성은 제주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이승용 변호사로 수재로 유명했던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제주도는 물론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찰은 이승용 변호사의 차량 내부는 물론 도로에서도 혈흔이 발견된 점에 밀어 이 변호사가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당한 후 숨을 유지한 채 스스로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도난당한 물품이 없고 범인은 예리한 흉기로 이 변호사의 흉골을 뚫고 심장을 찔렀고 왼팔에 집중적으로 찔렀던 점을 근거로 원한 관계나 수임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시비가 붙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 주변에 피가 흥건했음에도 범인은 범행 도구와 족적 등 용의자를 추릴 만한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인 듯 했습니다. 사건은 범행 상황이나 용의자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경찰은 사건 당시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는가 하면 각 파출소와 숙박업소, 슈퍼 등의 전단지를 배부했다고 합니다. 제주경찰은 주민을 통해 반성회까지 열어가며 사건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2014년 공소시효가 마감되면서 안타깝게도 콜드케이스,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27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 관련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0년대 사건으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격 정보 하나 없이 잊혀져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작진은 2019년 제보자들을 공개적으로 찾았고 10월 한 제보자로부터 제보 메일을 받게 됐고 제보자와 직접 만나기 위해 제보자가 거주 중인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보자는 제주도의 조직폭력배인 유탁파 두목의 사주를 받아 친구이자 같은 조직원이었던 갈매기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탁파의 두목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이 변호사를 죽이라는 청부 살인을 지시받았고 자신에게 부탁을 했으며 갈매기가 자신 대신 살해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평소 친했던 변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생정, 각종 지역 비리를 추적하는 등 상당히 의로운 법조인이었습니다. 지인들은 이 때문에 그를 걸림돌로 간주한 측에서 조폭을 통해 청부살인을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변호사를 죽이지는 말고 치명적인 부상만 입히고 끝내라고 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갈매기는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으며 이로 인해 갈매기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1차 지시를 내린 유탁파의 두목인 백씨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매기는 얇고 가는 송곳처럼 개조한 칼을 늘 품고 다녔는데 살해당한 이 변호사의 예리한 자상과 이 칼날의 형태가 제보자의 말과 비슷했습니다.
표창원 교수는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거나 꾸며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라면서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변호사에게 검사 시절부터 원한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들을 위주로 살인 청부를 한 사람들을 추려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이 변호사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시절 생활고를 못 이겨 물건을 훔친 피의자에게 차비를 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고, 변호사 시절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주 4.3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강단에 올랐으며 1998년 제주도시사 선거 때는 한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의 양심 선언을 돕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A 후보의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 A 후보의 부정선거와 관련해 양심 고백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설득해 검찰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시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자서전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구범 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 변호사가 자신을 돕겠다고 직접 찾아왔으며 자신이 꼭 당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걸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 선언자는 나오기로 한 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잠적한 양심 선언자를 찾던 중 그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제작진과 만난 양심 선언자는 선거 과정에서 자기를 도운 18명의 인원을 당선자에게 잘 봐달라고 소개했는데, 당선 후 당선자 측의 태도가 돌변해 실망감을 느껴 양심 선언을 마음먹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당시 위독한 할머니의 부탁으로 그만두었고, 대신 이 변호사에게 금품 살포와 관련된 장부와 영수증 등 증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A 후보에게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A 후보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 유탁파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고, 양심 선언자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사건을 추적하다 처음 제보했던 제보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프로파일러들 역시 제보자가 의심스럽다고 분석했고, 제보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만난 현 유탁파 두목은 인터뷰를 통해 제보자가 마약과 도박 중독이 심해 조직에서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의 증언은 갈매기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는 형식인데, 갈매기가 한 일은 자세히 알면서 자신이 한 일은 모호하게 말했고, 오히려 증언 내용을 갈매기가 아니라 제보자가 했다고 가정하면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보자는 두목이 자신을 호출했다고 했는데, 당시 유탁파 두목 백모 씨는 5년여간 수감 중에 있다가 사건 이후 출소했습니다. 유탁파 두목 백모 씨는 이 변호사가 살해되고 10일 후에 출소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라도 지시를 내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진술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았고, 프로파일러들은 제보자는 실제 교사자가 따로 있고 그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 금전을 얻기 위해 방송을 이용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은 흉기조차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7년 정도 해외에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은 기소 중지 상태가 되고 수사가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면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제주 지역 폭력 조직인 유탁파가 지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의 죽음은 정치가 개입된 유탁파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해외에 있는 그 수상한 제보자를 다시 조사해서 그를 죽인 살인자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